실버주택 혹은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여러 의견을 듣다 보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오래된 소형 아파트나 학교, 대학 캠퍼스 등을 재활용하여 만든 저렴한 고령자 실버타운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혼자 살기보다는 여럿이 모여 사는 편이 훨씬 좋겠다는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있었지요. 특히 식사를 제공해주는 식당이 있고 공동 세탁실이나 운동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면 더욱 편리할 거라고들 하셨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속도에 맞춰 그것도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 이런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고령자분들에게는 임대주택이나 실버타운 같은 편의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다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 현실적으로는 신청 자격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65살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여러 요건이 있어서 해당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시면 기회조차 얻기 쉽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보니 신청을 하려 해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접수 시기나 절차를 놓쳐 아쉬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지자체의 홍보 게시판이나 벽보 같은 곳에 안내를 붙여주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막상 문의해보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들 하셨습니다. 더구나 이런 복지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막상 관리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에 10만 원 이상씩 고지되는 관리비가 부담이라는 호소도 있고 특히 난방비가 비싸게 나올 때에는 일반 아파트 못지않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리비까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거 지원이야말로 노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때 혼자 외롭게 지내는 대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화되는 사회에 비해 전국 각지에 이러한 실버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수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이나 수도권 등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고령자들의 주거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 달라고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수급 자격 요건에 대해 지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을 받다가도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연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혜택을 못 받고 결국은 주거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한 분은 이런 사회복지제도의 구조가 기초수급권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노후가 막막한 분들이 이런 복지주택에 들어가지 못해 절망한다는 호소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분들은 농촌으로 노인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나 재배시설을 만들어 일정 정도의 근로를 하고 소득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을 하면 건강과 삶의 의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한 분은 네덜란드식 종합병원 결합 전원주택 형태를 제안하셨습니다. 즉, 시골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면서 근방의 병원이나 의료시설을 결합시키면 도시 노인들도 안심하고 이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여러 대안을 찾아주시는 걸 보니 많은 분들이 간절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정작 이런 고령자 우선 복지주택을 신청해 보면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떨어졌다는 체험담도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은 모집 공고조차 없어서 대기 인원이 몇십 명씩 몰리는데도 언제 입주 가능할지 몰라 답답해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조금 큰 평형대도 함께 마련되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지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고 65살이 넘으면 일단 신청은 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그것이 곧
입주 확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얘기를 모아보니 이런 복지주택은 도시 외곽 혹은 시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막상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진짜 생활의 편리함을 느끼기는 어려운 위치다라고 하시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아무리 임대료가 싸다 해도 교통과 의료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면 노인분들께는 또 다른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 한복판에 뒷잔이 땅값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는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듯합니다. 특히 거주 신청 방법과 시기, 서류 준비에 대한 안내가 조금만 더 잘 이루어진다면 덜 헤맬 수 있을 텐데 그 점에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정부가 관리하고 임대료를 부담하는 유료 실버 아파트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사설기관의 실버타운은 비용이 너무 높아서 중산층마저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이를테면 정부가 일정 부분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되 지금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살 수 있는 주거를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어떤 분은 이미 지방 농촌이나 시골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으니 나라에서 빈집을 증축해서 재활용하면 환경도 살리고 노인분들의 전원 생활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텃밭 가꾸기를 꿈꾸는 도시 노인분들이 많은데 접근성이 조금만 나아진다면 기꺼이 이주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지요. 또 시골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는 의견이 계속 등장하더군요. 다만 한편으로는 연세가 높아질수록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 이용이 잦아지는 게 현실이니 의료 접근성과 교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컸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형 병원과 연계되어 있거나 최소한 자주 가는 동네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형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위치 선정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이겠지요. 너무 외곽이면 교통이 힘들고 도심이면 토지 가격이 높습니다.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겠지요. 입주자분들이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도 서류 심사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입주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집 공고 날짜를 놓쳐버리면 다시 기회를 얻기가 어렵고 일단 대기자로 올라가면 연락이 오기까지 기약이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보급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떠오릅니다. 공급 물량이 충분해야 대기 인원이 분산될 테니 말이지요. 한 분은 실제로 고령자 우선 복지주택 서류를 접수해 보셨는데 아파트 세대수나 위치 정보가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아 발품을 팔고도 확신을 못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정작 정부나 지자체가 홍보하는 대로 찾아가 신청해봤자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정부나 지자체의 말은 믿기 어렵다. 시청이나 구청을 찾아가도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불신이 커지는 거지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자산이 약간이라도 있는 분의 경우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불만입니다. 집 한 채가 오래되어서 실질적인 가치가 높지 않은데도 소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하시더군요. 집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살기 좋은 상태도 아닌데 애매하게 자격에서 탈락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되려 사각지대에 놓여서 더 막막해 하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시다가 돌아와서 연금이 조금밖에 없는 분들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한국에서 거주 경험이 길지 않다면 더욱 복지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런 분들을 위한 안내가 미비하다는 하소연이지요. 또는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라도 액수가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작은 연금 때문에 자격에서 탈락하기도 하고요. 어느 지역에 이런 복지주택이 있는지도 잘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예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요. 집 가까운 곳이든 조금 먼 곳이든 내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어디 있는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접수는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바람은 노인이 된 뒤 더는 갈 곳이 없어 막막한 상황은 맞아도 적어도 굶거나 집세 걱정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목소리입니다. 노후에도 안정된 거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겠습니까? 단순히 저렴한 집을 마련해 주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생활을 돕는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해서 제대로 된 실버타운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공동식당, 세탁실, 작은 헬스장이나 운동시설, 탁구대 같은 즐길 거리, 혹은 단지 내에 마트나 편의점이 함께 있으면 고령자분들이 훨씬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겠지요. 또 각종 동아리나 커뮤니티 모임을 운영하면 외로움도 줄어든다는 연구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제도와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실제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점을 다들 잘 알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조건이 되지 않아 입주 거부당했다, 관리가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했다, 관리비가 지나치게 비싸다 같은 부정적인 후기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지요. 관리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는 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한 분은 실제로 월 17만 원 정도가 나와서 연금이나 기초수급비 중 상당 부분이 관리비로 빠져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라 해도 수도, 전기, 난방 같은 기본요금은 싼 편이 아니니 정부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지역 중에서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서 다들 우리 지역에는 어디에 있느냐, 신청 가능하냐라고 묻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는 곧 전국 어느 곳에나 골고루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일부 도시에만 몰려 있어서는 내가 살던 지역에서 머나먼 곳까지 가야 하니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또는 기존에 공고가 나긴 났는데 어느새 신청이 끝나버렸다, 주변에 아무도 몰라서 나도 기회를 놓쳤다라는 아쉬움도 크다는 것입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내려온 분들이 있는데 막상 그곳엔 복지시설이 전혀 없어서 불편하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멀어서 차로 한참 달려가야 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 한번 나갔다 오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예 큰 병원을 같이 세우거나 접근성을 높이자라고 제안해 주셨던 것이지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토부, 복지부, 지자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관할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간단치 않겠지요. 한 분 말씀처럼 정부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그 의견을 빠르게 반영해 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작게나마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 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나 신청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공유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 적극 안내해 주면 좋겠고 우리 이웃분들도 서로 도우며 정보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 문제, 관리비 문제, 농촌 전원 생활, 의료 접근성, 신청 자격 등 다양하게 논의된 의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그만큼 절실한 주제인 것 같아요. 고령자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실버주택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열심히 움직이지 않으면 곧 더 큰 문제가 닥쳐올 거라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신청 방법이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고 공고 시기가 다 다르니 모든 분께 일일이 맞춤형 정보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알려진 범위에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고령자 복지주택을 신청하시려면 65살 이상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자격이나 순위가 다르고 일반 무주택자 중 저소득 계층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해당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혹은 마이홈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누리집에 들어가도 정확한 공고 시기를 놓치면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일부 지역은 공고 자체가 드물어서 거의 해마다 몇 안 되는 물량의 수십 혹은 수백 명이 몰립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또 재도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차라리 비슷한 유형의 행복주택이나 다른 임대 아파트라도 찾아보라는 조언을 하시는데 그 역시 요건이 조금씩 다르고 경쟁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주 발품을 팔거나 꾸준히 인터넷을 뒤져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는 정보력이 약한 노인분들께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자체에서 아예 담당 공무원을 정해두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원 창구는 너무 바쁘고 실제로 동사무소 직원도 세부 정책을 모를 때가 종종 있지요. 언젠가 공고가 나면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라는 말로 끝나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노인분들이나 자녀분들이 직접 관련 부처 누리집을 자주 들여다보면 좋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스마트폰에 푸시 알림 같은 게 뜰 수 있다면 훨씬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매번 검색하는 대신 한번 알림 설정만 해두면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느냐라고 하시는데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신청 과정부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어서 주거 외의 복지 서비스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방 한 칸, 부엌, 화장실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식당이나 건강관리실, 운동시설,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를 갖춰달라는 요구입니다. 어떤 분은 서울이나 수도권도 좋지만 더 넓은 부지를 활용해 시골이나 교외에 커다란 단지를 만들어 그 안에서 식사 제공, 세탁, 건강관리, 여가 활동 등이 모두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현실화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분명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몇몇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공공 실버타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으니 분명 이런 프로젝트들이 곳곳에서 시도될 거라 예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 다음 예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국가 재정으로만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고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임대료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가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고 민간이 시공해서 운영하되 관리비와 임대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일부 보조하는 형태일 텐데 이런 복합 사업을 통해야만 공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그 과정에서 꼭 고려해야 할 것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아주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제도가 만들어져도 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다든지 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든지 혹은 자기 명의의 집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재산 가치가 없어 복지주택이 더 절실하다든지 하는 경우들 말이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제도 설계자들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무조건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잘라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누구인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편 지금도 기초수급자가 아닌데도 임대료를 어느 정도 낼 용의가 있는 분들, 혹은 자신이 모아둔 연금으로 저렴하게나마 편안한 실버타운에서 지내고 싶은 분들도 많습니다. 사설 실버타운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지만 그렇다고 기초수급 자격도 안 되는 분들 말이죠. 이런 분들을 위한 공공유료 실버 아파트가 생기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강조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설 기관과는 달리 정부에서 임대료나 관리비 일부를 보조해주면 가격이 크게 낮아질 테니까요. 이제 이야기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오늘 언급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령자 복지주택의 수량과 지역별 분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습니다. 둘째, 신청 절차나 서류가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지자체나 담당 부처에서 더욱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입주자들이 지낼 만한 환경과 시설이 충분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렴한 집만이 아니라 식사나 세탁, 의료, 여가 등 기본적인 노인 복지의 개념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관리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호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임대료가 싸도 관리비가 올라가면 결국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다섯째,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조금 받거나 자녀와 살기 어려운 분들, 지방에 오래된 집을 가진 분들 등 다양한 사연이 있으니 거기에 맞춘 주택과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여섯째, 농촌 빈집을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모델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만 의료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나름대로 여러 해법을 제시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한 사회는 전체적으로도 안정성을 잃게 마련입니다. 젊은 층이 열심히 일해도 부모 세대가 집 걱정, 병원비 걱정으로 힘들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니까요.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실버주택이나 임대주택 신청을 고민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혹은 부모님이나 친척분 중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자체 복지과나 주민센터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등을 통해 수시로 공고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비록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도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는 자녀나 지인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이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힘을 모으면 더 나은 정보를 서로에게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나아가 이런 주거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내 여러분이 전해주신 다양한 댓글과 경험담, 건의사항들을 모아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직접 체험한 분들의 말씀이기에 더 생생했고 또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되어서 저도 무척 유익했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방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우선이고 편안한 노후가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조금이라도 함께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일상이 조금이나마 더 안락하고 즐거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